자, 우리 그 이온결합 여기 편안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요 고2 올라와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내용만 나와. 그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추가 수업에서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온이 먼저 형성된 이후에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 알죠? 이온이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얘들아? 이 원자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온이 형성됩니다. 자, 양성자 몇 개짜리 있어요, 얘들아? 11 나트륨이 있어요. 2개, 8개 몇 개입니까, 얘들아? 하나. 이렇게 전자가 배치가 됐죠. 자, 마지막 껍질의 옥텟 규칙 8개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버리는 거 맞죠? 자, 여론조사. 나 여론에 소속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얘네들이 이온이 형성됐으면 이제 무슨 결합이 형성됩니까, 얘들아? 이온 누가 형성돼요, 얘들아? 결합이 무엇 됩니까, 얘들아? 형성이 되죠.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첫 번째 얘네들의 형성으로 들어가 보면, 자, 형성된 나트륨 양이온은 염화 음이온을 사방에다 갖다 부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사방에 다시 무슨 이온을 갖다 붙입니까, 얘들아? 나트륨 양이온을 갖다 붙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주고 염화 이온이 받았다고 하시면 돼요. 자, 쟤네들이 결합을 했을 때 무슨 인력으로 결합을 했죠, 얘들아?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습니다. 선생님이 누차 말하지만 전기력이란 지구상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야, 약한 힘이야, 얘들아? 강한 힘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력으로 결합한 애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입자 간에 강력한 결합을 갖고, 여러분도 중학교 때 배웠지만 입자가 따다다다 붙어있으면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 그 다음에 살짝 떨어져 있으면 무슨 상태지? 액체 상태. 더 떨어져 있으면 기체 상태죠. 이온 결합의 모든 물질은 무슨 상태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고체 상태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 상태에 해당하는 이 물질을 이온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결정. 자, 우리 누구에서, 얘들아? 고등부에서 무엇하는 물질은,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다 이제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나트륨 양이온 먼저 쓰고 염화 음이온 나중에 쓰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누가 형성됩니까, 얘들아? NaCl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NaC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염화 나트륨 식이음이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 안에 있는 애들은 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화학식에 우리는 이들의 누구요, 얘들아? 기호와 그 다음에 개수를 좀 반영해서 쟤네들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실어서 표현을 하죠. 자, 이때 이거 전체를 쓰는 건 화학 무슨 식, 얘들아? 반응식. 이것만 쓰는 건 누구예요, 얘들아? 화학식인 거예요. 고의가 이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나트륨 이온도 사실 저기 많이 있고 염화 이온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저들에 대한 개수를 무엇하죠, 얘들아? 생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금 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이 있어도 금이고 금 원자가 이만큼이 있어도 금이고 금 원자가 뭐 엄청 많아도 누굽니까, 얘들아? 금이에요. 매번 여기 있는 금 원자의 개수를 표현해 줄 수가 없죠. 그럴 경우 우리는 무슨 기호만 쓰자, 얘들아? 원소 누구만 쓰자, 얘들아? 기호만 쓰자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온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저 누구만, 얘들아? 개수는 생략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죠. 자, 만약에 H2O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딱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들어간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렇게 하지만 이온 결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그럼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이 하나 붙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누차 작년에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몇 대 몇, 얘들아? 1대 1에 무슨 비를 갖는다, 얘들아? 결, 합, 누구를 갖는다, 얘들아? 비를 갖는 것이다. 맞죠? 자, 저러한 결합비를 가진 원동력은 사실 누구였어요, 얘들아? 각 이온이 띄고 있는 무슨 양 때문이었어? 전하량 때문이었죠. 자,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1가,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1가였기 때문에 이온들의 전하량의 비율이 반영된 거고요. 칼슘 이온이 2 플러스, 염화 이온이 1 마이너스죠. 그치? 그럼 염화 이온은 몇 개가 가야 돼요, 얘들아? 전하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개. 그쵸? 결합 전에는 앞에 2라는 숫자를 쓰고요. 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CA 무슨 2, 얘들아? 그렇죠. CL2. 누차 말하지만 나의 전하량이 누구의 개수, 얘들아? 상대방의 누구요, 얘들아? 개수로 크로스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쵸? 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가짜리를 2개 부르는 거고 1-짜리는 2 플러스를 상대하면서 하나만 오면 되는 거죠. 내가 2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전하량이 크로스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얘네들 누구요, 얘들아? 다원자 이온을 무엇한, 얘들아? 이온식을 반영한 이들의 결합식이 시험 문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내겠지만 NH4 플러스 누구 있습니까 얘들아? 암, 모, 륨, 이온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선생님 때는 별의 별 화학식을 다 외웠던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얘네들 다원자 이온 자체가 어쨌든 미니멈 12개가 넘어갔었어. 근데 지금은 확 줄었죠. 한 6개 정도만 기억해도 되는데요. OH-가 무슨 이온이에요 얘들아? 수산화 누가 됩니까 얘들아? 이온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NO3-가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얘들아? 질산 누가 되죠 얘들아? 이온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더 많이 나오죠. CH3COO- 무슨 이온이죠 얘들아? 아세트산 누가 됩니까 얘들아? 이온이 됩니다. 맞죠? 자, 아세트산 이온의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세트산 같은 경우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안고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CO3 몇 마이너스 얘들아? 2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얘들아? 탄산 이온이 되고요. SO4 몇 마이너스 얘들아? 2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얘들아? 황산 이온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CA2 플러스에다가 OH-가 가서 결합할 때 OH- 몇 명이 가야 돼요? 2명 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OH- 앞에 몇이 붙어요? 2가 붙어요. 그치? 그러면 이들의 화학식도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CaOH 누가 됩니까 얘들아? 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H만 2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OH 자체가 2개이기 때문에 OH에 가로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 쳐줘야 되죠. 자, 그래서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것만 지금 진행을 했죠. 자,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트륨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SO4 몇 마이너스 얘들아? 2 마이너스가 가서 결합할 때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와야 돼요? 2개 와야 되죠. 그래서 2가 붙죠. 자, 이때 우리 얘네들의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Na2 누가 되죠 얘들아? SO4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낚이지 말아야 될 거 객관식에 나왔었는데요. 요렇게 가로를 쳐서 나왔어요. 자, 나트륨 이온은 단원자 이온이에요? 다원자 이온이에요? 단원자 이온이에요. 다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글자에 무조건 가로를 쳐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거야. 아니죠. 얘는 단원자잖아요. 가로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Na2SO4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읽은 명명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황화나트륨이라고 읽었어. 황화나트륨이야? 황산나트륨이야? 황산나트륨이죠. 그런데 저게 객관식으로 꼭 오지선다로 나와.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낚여. 됐을까요? 그래서 저거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실히 이제 고2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1보다 많이 자유롭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애들이 문제를 잘 풀어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이 형성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 이온결합 물질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에 누구요 얘들아? 특징. 여기서 이제 2개의 내용이 추가가 되고 이제 물론 이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것 역시 다음 시험 때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들이 이온을 만들자마자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겼던 무슨 력 얘들아? 결합력에 대한 원동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들의 결합력은 무슨 인력이라고요 얘들아? 정, 전, 기, 저 무슨 역이라고요 얘들아? 인력이라고요. 무슨 인력 얘들아? 정전기적 무슨 역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인력. 굉장히 뭐한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들아? 강한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쟤네들이 얼마나 잘 녹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저 물질을 활용하는 굉장히 큰 특징이 되기는 하죠. 가열을 해봤습니다.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소금과 설탕, 굉장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도로서 서로 완전 반대의 사실 결합 원동력을 가졌잖아요. 수업 주인공 강자만 가능한 거잖아.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정전기적 인력은 매우 강한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매우 강한 거 맞죠. 그래서 쟤네들은 잘 안 녹는다. 그래서 소금의 녹는 온도가 어떤 교과서는 801도, 어떤 교과서는 802도, 어떤 교과서는 803도, 801에서 803도 사이로 나옵니다. 쟤를 녹이려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실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들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이제 얘네들을 해보면 설탕은 국자에다 놓고 가열하면 금방 녹죠. 소금은 녹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결합력이 너무 뭐해서 얘들아? 강해서. 네, 결합력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지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통합과학에서 어디까지 배웠어요, 얘들아? 얘네들의 결합력이 너무 높아서 무슨 점이 얘들아? 녹는 점이 매우 무엇하다, 얘들아? 매우 높다까지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물질이 NaF가 있고 Na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C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요. Ca 누가 있어요 얘들아? O. 이 세 개의 물질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요. 먼저 이들의 녹는 점, 멜팅 포인트를 비교해보면 이 친구가 996도씨, 이 친구가 802도씨, 그 다음에 얘가 2613도에 해당하는 녹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온결합 물질인데 Ca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녹는 점이 뭐하네요? 높네요. 자, 녹는 점이 제일 낮은 애가 누가 있죠 얘들아? NaCl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 친구가요. 이들 사이에서도 결합력이 제일 약하다는 뜻. NaCl보다 NaF가 좀 더 높고 얘는 정말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결정하는 물리적인 원동력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몇 개를 좀 표기를 해볼게요. NaF, NA도 플러스 1가 얘가 마이너스 몇가 얘들아? 1가. 얘 플러스 1가 얘 마이너스 몇가 얘들아? 1가. 얘 2 플러스 몇 마이너스 얘들아? 2 마이너스. 먼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것이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전하량을 먼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전하량이 양이온도 2배고 음이온도 2배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 훨씬 더 강력하게 결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110V면 얘네들은 220V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인 요소가 누가 있냐면 이온 사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이온 간에 결합을 하면서 이온이 다소 어디에 있으면 멀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결합력이 약할 거고 이온 사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결합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거리를 비교해 봤더니 얘네들 같은 경우는 238 피코미터, 얘가 283 피코미터, 얘가 240 피코미터에 해당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를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먼저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NaF와 NaCl이죠. 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전하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녹는 점이 다르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인가? 라는 결론이 벌어지게 되죠 얘들아. 녹는 점이 얘가 더 작아요. 이때 이들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봤더니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커져 안 커져요? 커지네요. 자, 녹는 점이 뭐해졌다? 낮아졌다. 이온 사이의 거리는 뭐해졌다? 커졌다. 맞나요?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합력이 뭐해진다? 약해진다. 결합력은 힘 F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F죠. F라는 문자를 쓰죠. 이 결합력이 이온 사이의 거리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우리가 거리를 문자로 뭘 쓸 거야 얘들아? 얘를 R이라는 약자를 쓸 거야. 그쵸? 기호를 쓸 거야. 자, 이온 사이의 거리 R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결합력 F와 반비례야. 근데 실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산출해 보니까 얘네들은 반비례하는 건 맞아. 근데 이온 사이의 거리와 그냥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제곱의 무슨 관계다 얘들아?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무슨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 얘들아? 거리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NaCl, NaF, 또 CaO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늘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놓고 비교를 할 때는 뭐 하나는 통일을 해야 되죠. 자, 이온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전하량도 다르고 거리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무엇할 때? 비슷할 때. 전하량이 얘도 2배고 얘도 2배였죠? 그랬더니 녹는 점이 거의 몇 배에 가깝습니까 얘들아? 3배에 가까운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는 무엇하고?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양이온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음이온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 얘네들은 둘 다 서로 간의 전하량에 의해서 결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 결합력 누구는 F는 두 이온의 전하량의 누구요 얘들아? 곱에 무엇하더라 얘들아?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Q가 누구의 약자인지 알까요? 알아요? 우리 사실 이 Q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퀀터티의 약자예요. 양. 알겠죠? 그래서 Q1, Q2의 곱에 무엇한다? 비례한다. 그런데 얘네들의 공식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중력법칙의 공식이랑 같아요? 안 같아? 같아요 사실. 그 내부의 문자만 다를 뿐이고 여러분들 중력법칙 기억하나요 얘들아? 중력 누구는? F는 중력상수 G 그 다음에 두 천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천체의 누구요 얘들아? 질량의 곱에 무엇한다? 비례한다. 이 공식 기억하나요? 그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합력 F는 상수 K를 갖다 곱해야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무엇하고 반비례하고 두 이온의 누구요 얘들아? 전하량의 곱에 무엇한다 얘들아? 비례한다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이 공식으로 이들의 녹는점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예 안 나와요. 결합력을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만 이 공식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결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완전 생짜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에 무슨 변화 얘들아?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의 무슨 변화 얘들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들의 무슨 변화 얘들아? 에너지 변화에 대한 우리가 그래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변화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라요. 그런데 불안정하면 뭐 할 거고요? 들뜰 거고요. 안정하면 무엇 할 거예요 얘들아? 가라앉을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이 불안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제 막 이제 클리닉 불러놨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한 느낌이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니죠. 이러면 무슨 상태야 얘들아? 들뜬 상태야. 근데 애들이 와서 조용히 숙제를 정말 잘해. 이론이 머릿속에 잘 있어서 문제가 풀려. 그러면 나는 앉아서 관망하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더 안정화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교단에 누워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정화될수록 에너지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치? 이거 수면의 공간이야 여기가? 아 진짜 씨 버릇없는 새끼들 정말. 자,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안정화되면 우리 이온결합 왜 했어요? 이렇게 붙었더니 안정되더라니까요. 이온이 된 것도 안정됐는데 우리는 늘 더 안정된 상태를 원해요. 이게 더 안정된 거예요. 결합을 취한 게. 그러면 이들은 에너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이온이 만들어졌어. 이것도 안정된 거야. 근데 둘이 붙으면 더 안정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더 안정된다니까. 그럼 더 안정되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흡수해요? 방출하죠. 그치? 선생님이 서 있다가 앉아요. 그러다 누워. 그럼 위치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됐나요? 야, 높이 한 지상 한 6, 7층 되는데 도마가 매달려 있어요. 바람이 불어. 편안해 보여? 불편해 보여? 불편해 보이지. 저 도마는 저기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낮아지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되면 안정화된 거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의 변화 그래프를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완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Y축이 누굽니까 얘들아? 말 그대로 에너지고요. X축이 누구 사이의 거리냐면 얘들아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X축이 누구 사이의 거리야 얘들아? 이온 사이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거리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온이 형성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온이 형성된 게 옥텟 규칙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안정은 누구가 돼야 돼 얘들아? 결합이 돼야 최종 안정이야. 그래서 모든 원자가 일단 누구요 얘들아? 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 값을 요걸 기준점 몇으로 놓고요 얘들아? 0으로 놓고요. 불안정화되면 그래프가 무엇 할 거야 얘들아? 올라갈 거고요. 안정화되면 그래프가 무엇 할 거야?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은 다소 가까워야 안정화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프의 원점으로부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온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얘들아? 멀다는 거죠. 맞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먼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얘들아? 아직은 안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온은 결국 결합을 해야 안정화가 된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 해야 돼요? 얘들아?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붙는 거리에도 이 이온 사이의 거리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온이 너무 붙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온이 너무 붙어버리면 이 이온들이 갖고 있는 오비탈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요. 전자구름이 겹치면서 결국 이 전자간 반발력에 의해서 이 이온은 결합을 포기하고 튕겨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온이 안정적으로 탁 붙을 수 있을 수 있는 안정화된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온마다 사실 다르지. 누구마다 달라? 이온마다 사실 달라. 그래서 나는 일단 이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점 몇? 얘들아 0에 가까운 상태에서 모든 이온 결합에 대해서 에너지 변화를 측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온이 뭐 했어 얘들아? 이렇게 떨어져 있어. 어디까지 얘들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말고 서로 인력을 그래도 작용시켜서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범주 내의 거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들의 에너지는 0이고요. 이들의 거리가 뭐해짐에 따라 얘들아? 가까워짐에 따라 이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얘네들은 어떤力이 작용하면서 얘들아? 인력이 작용하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에너지는 낮아지게 됩니다. 즉 떨어져 있던 이온이 뭐해지면서 얘들아? 가까워지면서 점점 안정을 찾는 거야? 불안정화되는 거야? 안정을 찾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간에서 무슨力이 작용해요 얘들아? 인력이 작용하고 이 그래프를 인력에 의한 무슨 변화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인력이 작용하며 저 이온들은 안정화돼요. 그런데 이 둘이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들아? 전자구름이 겹치면서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때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특정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점선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전자구름이 뭐해진 거야? 겹쳐진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반발력이 너무 커져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올라가요. 자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무슨力에 의한? 반발력에 의한 누구에 의한 얘들아? 반발력에 의한 무슨 변화 그래프야? 에너지 변화 그래프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됐을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동안 반발력은 거의 없어요. 됐나요? 그러다가 특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훅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완전 오비탈이 뭐 했다는 얘기야? 겹쳤다는 얘기예요. 완전 겹쳐서 툭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온은 완전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결합은 어디서 형성이 되냐? 이들의 결합은 어디서 형성돼요 얘들아?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가장 크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가장 뭐한 지점 얘들아?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겠네요. 그 가장 안정화된 지점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를 합쳐보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구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나요? 빨간색 그래프다 조금 올라오죠? 그치? 파란색 그래프보다 많이 낮아지죠. 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확 꺼졌으니까.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누가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NaCl 결합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저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원점으로부터 누구요 얘들아? 여기 Y축 있죠? 원점으로부터 여기 무슨 축 얘들아? Y축의 요 보라색 화살표의 길이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에 무슨 에너지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결합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뭐 327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제 에너지가 선생님 마이너스 327이에요? 아니요. 마이너스는 에너지를 뭐 했다는 얘기야? 방출했다는 뜻이고요. 쟤네들 결합 에너지를 물어보면 뭘로 대답하셔야 돼요? 절대값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이 Y축이 무엇할수록 얘들아? 그렇다면 클수록 이들의 결합력은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강하다야. 이게요, 이게 음수로 표현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길어질수록 무엇하다 얘들아? 결합력은 약하다에 동의를 하는 거야. Y축이 길어질수록 절대값이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두 이온 사이의 결합력은 뭐하다 얘들아? 강하다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얘네들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X축과 Y축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래프의 기본이죠. 자, 이 지금 보라색 화살표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두 이온 사이의 결합거리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온 사이의 결합 누가 됩니까 얘들아? 거리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온 사이의 거리에 해당해. 자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로는 수능에는 미안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11년도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교과서가 바뀌면 이건 좀 없어져야 돼. 어차피 출제 안 할 건데 대체 왜 가르치는 거야? 단 한 번도 출제를 안 할 거라면. 근데 내신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신에서 등장하는 유형도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NaCl이라는 요 그래프가 형성된 이 좌표 평면 사이에서 기역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 리을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NaCl이 여기서 안정화된 결합이 형성되었다면
누구요 얘들아? CaO의 그래프는 어디 들어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CaO는 NaCl보다 결합 거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맞죠?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래서 이 X축이 얘보다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죠. 됐나요? 이거는 한 번만 들으면 다 맞춰. 못 듣다가 눈 떴어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네들은 염화나트륨에 비해서 전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죠. 그럼 왼쪽으로 간 상태에서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CaO의 그래프는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가? 디귿 영역에 들어간다. 이게 전부야. 이거 대단히 어려워? 아니죠. 이 해석이 전부야. 이거 계산 문제도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저게 등장했을 때 틀리면 대참사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객관식 오이제정답 문제로 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나온다 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온 결합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했네. 얘네들 물에 대한 누구요 얘들아? 용해성은 어떻게 되냐? 용해도. 자, 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물에 잘 용해돼? 안 용해돼? 소금 생각해봐.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우리가 국 먹으면서 소금 입자가 어머니 등등 떠있잖아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는 없잖아요. 우리 항상 물에다 집어넣으면 염화나트륨은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그래서 이온결합물질, 물에 대한 용해도 높다 낮다 얘들아? 높다. 그런데 이온결합물질은 모두 다 물에 잘 녹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앙금은 물에 안 녹죠. 앙금이 이온결합물질이야. 그래서 모두가 잘 녹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물에 녹아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누구요 얘들아?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온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지고 이것을 우리가 무슨화된다 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이온화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야 둘이 그렇게 친하다며, 죽고 못 산다며,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는데 사실은 늘 상대적이죠. 저 이온들은 각자 물 분자랑 더 친했어. 그래서 물 사이에 염화나트륨이 들어가면 나트륨 이온이 누구로 둘러싸여 얘들아? 물 분자로 둘러싸여. 염화 이온도 물 분자로 뭐해 얘들아? 둘러싸여. 그래서 각각의 이온은 무엇된다 얘들아? 수화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얘네들이 이온화돼서 물 분자에 둘러싸인다 라는 말 자체를 두 글자 수화된다 라는 표현으로 끝내죠. 자,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그치? 그런데요, 내가 얘를요 외부에서 힘을 줍니다. 그러면 결합력이 강하다라는 건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진짜 잘 안 깨지느냐? 자, 외부에서 힘을 주었을 때 우리가 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선생님이 물에다가 팍 힘을 주면 물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방으로 튀죠. 근데 선생님이 책상을 딱 손으로 치면 뭐예요 얘들아? 어떤 놈이 책상 깨졌어요. 자, 선생님 책상을 딱 치면 책상이 고체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무엇하죠 얘들아? 그렇죠. 진동만 합니다. 이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외부의 힘을 받았으니 변화가 있겠지만 액체처럼 크진 않죠. 제자리에 얘네들은 또 진동하는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 옆에 누가 옵니까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염화 이온 옆에 누가 옵니까 얘들아? 염화 이온이 오게 되죠. 자, 이런 이유로 얘네들은 이들 입자들 사이에서 정전기적 무슨 력 얘들아? 그렇죠. 잘하네. 정전기적 무슨 력 얘들아? 반발력이 무엇하면서 얘들아? 작용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은 아주 쉽게 뭐해지죠 얘들아? 부서지는 특징을 가져요 안 가져요? 부서지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분들 한참 시험 문제 우리 잘 나왔던 거 5번째 누구예요 얘들아? 전기 무슨 성 얘들아? 전도성. 이온결합 물질. 얘네들이 고체 상태일 때는요 이온이 움직여 못 움직여 얘들아? 못 움직여. 자, 야 우리 몸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지? 그치? 자,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내 몸에다가 전기를 넣어줬더니 전자가 자유롭게 내 몸을 막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우리 몸에서 전자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요 전자를 넣어줬더니 전자가 직접 미친 듯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체, 금속입니다. 자, 우리 몸의 70%는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죠? 이 안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전자를 받아서 무엇하죠 얘들아? 실어 날라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내 몸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건 그 물질 내부로 전자가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지나갈 수 있다라는 뜻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이 무슨 상태일 때 얘들아? 고체 상태일 때. 이온이 무엇되어 있죠 얘들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온 쪽으로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음이온은 자기가 마이너스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꺼져 튕겨 나가는 거야. 양이온은 전자를 너무 좋아해. 내 옆에 뭐해? 탁 붙여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해서 전자가 옴짝달싹 못하거나 주변에 접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자, 그러면 액체나 무슨 용액 상태에서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떤 구조를 갖는지 한번 봅시다. 액체나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염화나트륨의 결합이 깨져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전류가 흐른다! 전선을 통해서 전원장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때 긴 짝대기와 플러스극, 짧은 짝대기와 누구야 얘들아?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뭐예요 얘들아?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얘들아. 전자가 쏟아져 나올 때 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물질 내부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물질 내부에 저 입자도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 안 띠고 있어야 돼? 띠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에요? 당연히 양이온이죠. 그래서 누가요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아요. 자, 플러스극이 전자를 달라고 할 때 누구요 얘들아? 전자를 외부에서 꽁으로 얻은 누구요 얘들아? 염화이온이 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염화이온이 전자를 줘서 결국 전선부터 이 물질 내부까지 전자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도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선 전류가 흘러요. 이 이유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통합과학에서. 자,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얘들아? 이온이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자유롭게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이유와 더불어서 같이 그래프에 등장하는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Y축이 전기전도성, 전류의 색이고요. X축이 누가 됩니까? 온도가 됩니다.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모두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 얘들아? 고체 상태라고 그랬어. 얘네들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액체나 수용액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고체 상태 이온결합 물질을 온도를 높이면서 전기전도성을 받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를 물에 녹인 것은 아니니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때 전기전도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누구요 얘들아? 온도를 높이면서 전기전도성을 실험해봤더니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다가 얘네들이 녹아서 이온이 됐더니 갑자기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기전도성이 높아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발생한 이온의 개수에 따라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기전도성에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전압을 우리가 높여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하더라도 이온의 개수가 한계가 있으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이온결합 물질의 무슨 점이 됩니까 얘들아? 녹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성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누가 끝났어요 얘들아? 이온 결합 파트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완자 교과서에 있는 누구를 하지 않았냐면 이 물질들의 전기 분해를 안 했어요. 공유결합 물질을 배우고 얘네들의 전기 분해를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프린트해서 누구는 하지 않아요 얘들아? 전기 분해는 하지 않고 프린트 나머지 내용을 풀어오세요.